늦가을인데도 아파트 화분엔 봄처럼 꽃이 활짝입니다. 오래오래 볼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살핀 누군가의 정성 덕분이겠죠. 우리 경비원 아저씨들이 너무너무 열심히 해주시고 이런 꽃 참 하나하나도 이렇게 신경을 쓰셔갖고 주민들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저희들은. 버려진 화분들을 꽃밭으로 가꾼 주인공은 이 아파트 경비원들이라고요. 세대에서 이게 키우다가 죽어갖고서 다 죽어가는 걸 버린 걸 갖다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또 주민들이 또 이게 또 싱싱해지고 좋아지면 또 가져가기도 하고. 이렇게 입주민에게 정성을 다하지만 이분들의 마음 한켠은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집에서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자식들 눈치나 보이고 집사람들 눈치 보이고 나와서 이렇게 있으면은 그거나 하나 걱정 안 하니까 참 일하는 게 건강도 좋고. 그 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용돈도 좀 이렇게 벌고 이렇게 하고 하지만은 또 이 정책적으로 다 자꾸 이렇게 뭔가 우리를 조여오는 이런 게 있으니까 좀 마음이 항상 안 좋죠. 소중하지만 언제 이룰지 몰라 불안한 자리, 경비원들을 만나봅니다. 유성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월동 준비가 한창인데요.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 때문에 경비원들의 손길도 바빠집니다. 사실 눈여겨보질 않아서 그렇지 아파트 이곳저곳 경비원들의 손이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이들의 정년은 65세. 때론 위험한 일도 해야 하지만 나이가 더할수록 직업에 대한 소중함도 더 커져갑니다.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뭐 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어요? 참 이런 일이나 하고 크게 힘든 일은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우리 관리원들이 좀 생활에 좀 보탬이 되고 건강도 좀 이렇게 찾고. 여기서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면 모든 것이 이제 뭐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야지 뭐 어떻게. 옛날 방식 이제 뭐 노가대나 좀 하던가 이제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나 좀 하다가 그만두고 그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야 동사무소 같은 데 뭐 공공근로 사업이 없거든요 지금은. 한 아파트에서 낙엽 쓰는 장비를 고치고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이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비원 대신 관리원으로 부릅니다. 경비원이라고 그러면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경비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려고 그러면은 일을 많이 못 해요. 그러니까 관리원이라고 그러면은 경비원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다른 분야까지 일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 양을 늘리는 거지, 이제 관리원 그러면. 이해가시겠어요? 재활용품 정리와 분리수거. 경비원들의 업무 중에서도 고된 일거리에 속합니다. 이제 주민들이 나와갖고 분리수거를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데 주민들 하는 게 부실하니까 경비원들이 그걸 다시 재정리를 하고 또 이 종이는 갖다 쏟아 놓으면은 잘 쌓지 않으면 바람에 날아가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이제 박스에다가 종이를 자꾸 차곡차곡 담아서 박스로 이렇게 쌓아 올려서 바람에 안 날아가게 그렇게 하고
이게 분리수거 하는 날이 일주일에 한 번씩인데 가장 힘이 듭니다. 입주민을 편하게 하는 것이 경비원의 일입니다. 낙엽을 쓰는 것도 그렇고 청소하는 것도 그렇고 또 뭐 문 열어드리는 거, 교통 정리해드리는 거 모든 게 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게 그걸 보조해 주는 게 관리원이죠. 그래서 주민분들이 불편을 안 느끼게 모든 일을 뒤에서 처리해 줘야 그게 관리원이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 버린 장난감들. 하지만 경비원의 손을 거치면 장난감은 필요한 누군가에게로 전달됩니다. 여기 이런 현재 이렇게 내놨는데 이걸 갖다 이제 잘 옆에다가 이게 잘 보관했다가 또 필요하신 분이 또 가져가고. 보관을 해야 되니까 이걸 아무리 뭐 요즘 새로 생겨난 아파트들은 뭐 택배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도 이제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저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마다 경비 초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고 또 아무래도 동마다 배치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그 한동 뭐 재활용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뭐 보안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든든하죠. 네. 우리 여기 아저씨들 부지런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깨끗하게 잘 치워주시고 또 꽃도 키우시려면 상당히 수고하실 텐데 뭐 때 되면 나와서 우리 볼 수 있어서 좋고. 그 수고하시죠 항상. 분리수거도 하시고.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다 하시잖아요. 경비원의 손길이 필요한 건 어른들뿐만이 아닙니다. 가끔씩 나무에 뭐 걸렸을 때 막 떼기하고 막 빼주시거나 그 무거운 택배 가끔씩 들어주실 때 택배. 네, 자전거 공기나 그런 거 자전거 공기 넣어주시고. 네, 그렇게 내가 뭐야 이 아파트에선 화재가 날 뻔했다는데요. 여기도 이렇게 무장관을 하구나. 여기도 며칠 전에 그 저기 큰 돌을 주워다 이렇게 세 개 놓고 그 부모들하고 캠핑 가서 뭐 삼겹살 구워 먹던 거 그걸 재현한 것 같아요. 큰 돌을 세 개를 놓고 누가 그랬어요, 그거는? 이것도 그러니까 아주 철없는 애들 국민학교 그저 2, 3학년 요런 애들이에요. 아주 조그만 애들 조금만 커도 이제 그 불이 위험하다는 그런 걸 인식을 하는데 그거를 인식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린 애들. 어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 아파트에선 그러니까 요 어린아이들의 밑에다 불장난도 그래서 발생한다는데요. 요 나무 밑에다가 불장난을 하니까 불이 이렇게 타면서 여기 썩은 고목 열리 불이 옮겨 붙은 거예요. 여기까지. 부모님들은 뭐라고 하셔요, 그럴 때? 모르죠 부모들은. 그냥 그렇고 겁나서 도망갔으니까 누가 그랬는지도 우리도 모르고. 그러니까 요 밑에다 불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마터면 큰 화재로 번졌을 일이 경비원 덕분에 잘 해결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부모들이 알면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근데 부모들이 모르시지. 하지만 경비원의 크고 작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리엔 애환이 여전합니다. 이게 첫등이야. 종말이야, 니가 이게 종놈이 월급 받는 놈들이 주인이 시키는데 그만 가서 그러냐 말이야. 심한 경우 입주민의 도가 지나친 인격 모독도 감당해야 합니다. 이 경비원들을 어떤 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고 머슴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뒷좌 단속을 하더라도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 아니 내 아파트에서 내가 마음대로 하는데 정비주에 뭐가 말이 많아 하면서 아주 그냥 인간적으로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주차장을 자기
쓰레기 공간으로 생각하면서 온갖 오물을 다 주차장에 버리면서 그걸 니들이 치워 하는 그런 개념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요새 각 가정에서 애완동물 개념으로 개를 많이 기르는데 아무 때나 그냥 데리고 나와가지고 오히려 용변은 밖에서 보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서 이 잔디밭에다가 데리고 나와서 용변 보는 그런 개들이 많은데, 그게 한 2, 3일 안 치우다 보면은 완전히 그냥 그 화단이 아니라 똥밭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이 깨끗한 그런 정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될 공간이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굉장히 좀 안하무인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경비원을 더 불안하게 하는 건 통합 자동화 시스템. 기존 경비원의 업무를 통합 자동화 시스템이 대신하다 보니 경비원이 설 자리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인터폰을 받아가지고 하면 무조건 문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고 물으면은,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은, 제 차 물으면은 조금 저가는 화를 내시고, 그래가지고 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어디 가시냐고 물으면은 확실히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해주면 저희가 불편한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문만 열어달라고 하는 통이, 우리는 방범 차원에서 제 차 물으면은 화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경비원을 감축하면서 감당해야 할 업무가 늘었는데요. 때문에 심적 부담도 큽니다. 이 부분은 좀 따로 적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 관리 세대수가 늘어나. 네, 관리 세대도 뭐냐면 6개 초소가 해가지고 했는데 4개 초소를 하다 보니까 1개 초소가 약 230세대 평균적으로. 심리적인 부담도 크겠어요. 네, 심리적인 부담도 크고요. 요즘 들어선 아파트엔 경비원 대신 CCTV가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CCTV가 경비원의 애정어린 손길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관리비 저감이라는 그런 민영하에서 무슨 관리원들을 한 사람이 한 동 보든 뭐 2동 보고 또는 3동 보고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각박해져요. 또 그거를 CCTV로 대체한다 그러는데, CCTV라는 거는 그건 사후 처리 개념이지 사전 예방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CCTV가 설치되기 때문에 어떤 관리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인원을 줄여서 줄일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굉장히 아파트의 개념하고 휴식 공간이라는 개념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CCTV가 설치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사후에 처리가 되는 거지, 사전에 관리원들이 있어가지고 예방하는 개념하고는 180도 개념이 틀리거든요. 이전에 지은 아파트들도 자동 보안 시스템 도입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관리비를 줄이기 위해서인데요. 경비원의 자리가 흔들리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연령제를 두니까 지금 뭐 65세면 다 경비원을 갈아치거든요. 그 이제 우리 이 아파트는 한 70세까지 이게 좀 완만하게 봐주는 형편이고, 보통 65세면 다 해고시키는 그런 데가 거의 다수가 많죠. 그러니까 오래 할 수 없다는 게 조금 불편하죠. 우리 나이 먹은 사람들이 어디 갈 수 있어요? 이제 다른 일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갈 데도 없는 거고 그냥 그런 때가 좀 걱정이 많이 되죠. 이제 여기서 그만두면은 어디 또 여기서도 안 받아주는데 어디를 가겠어요? 항상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할 이게 될 때는 참
이렇게 좀 마음이 아프지요, 이렇게. 생애 마지막 직장으로 택한 경비원. 아직 더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은데 강제로 해고된 이들에겐 그 충격이 더 크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마음이 상하면 술이 제일 먼저 찾게 되고 술을 많이 먹고 담배를 많이 피면서 하다 보니까 건강이 더 많이 악화돼가지고 새로운 그런 직장도 못 구하고 자꾸 세월 맞추다 보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떤 알코올 중독 비슷한 그런 증상이 생겨서 노인 양로원 그 병원에 입원한 그런 경우도 생겼고 제 현재도 입원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본인이 원해서 그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니고 구조조정에 의해서 직장을 잃고 마음의 그런 허전함을 술과 담배로 달리다 보니까 그런 병까지 생겨서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지금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경비원과 아파트 입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대전의 아파트 관리 소장들이 모였습니다. 이 소재에 근무하고 계신 소장님들한테 소장님들이 어렵지만 상생하는 즉 직원들과 같이 상생하는 즉 특히 경비하시는 우리 관리원 여러분들과 같이 상생하는 아파트를 만들어내는데 모두가 좀 머리를 써서 오늘 토의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7.6% 인상이 됐는데 상생을 위해선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경비원의 임금이 관리비에서 지급되다 보니 입주민들은 관리비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쪽에도 기획을 통해서 전파를 하도록. 네, 어느 날 사무실에 갑자기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관리소장을 바꿔달라 해서 우리 이제 직원이 저를 바꿔줬는데 인근 단지에 비해서 보니까 경비비가 우리 아파트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한번 관리비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그래서 그 인원수를 한번 보시면은 아실 겁니다. 해서 그 정도로 우리 주민들이 관리비에 대해서 예민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막상 경비원을 감축한 아파트에서는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 경비원을 다시 늘리는 곳도 있습니다. 합법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는. 그러니까 경비원이 감원이 됨으로써 문제점이 많이 생겼는데요. 일단 청소 부분이 문제가 많았고요. 요즘은 부부가 같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택배를 맡기려고 하면은 요즘은 경비초소에서 택배 보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택배 보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외부에서도 사람이 왔을 때라든가 손님이 왔을 때 이 단지에 대해서 아니면 주민에 대해서 물어보고자 해도 어디 근처에 가서 물어볼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한 곤란함을 겪고 있다라고 주민들이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간 경비원의 임금 차이도 큰 문제입니다. 업무는 비슷한데 급여 차이가 많이 나면 상대적 박탈감, 사기 저하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는 그 인근 단지에 비해서 일은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급여 부분들이 상당히 좀 낮다 보니까 상대적인 비교에 의한 박탈감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정도 차이가? 약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최근에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관리소장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분만큼 경비원의 임금도 올려줘야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과거의 방법이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 경비원들이 나이가 들어도 고령자 입장에서 근무를 하고 싶은데 내가 봉급을 10만 원, 20만 원 더 달라는 게 아니다. 나는 150을 받아도 좋으니까 근무를 하게 해달라 했는데 그 법을 과거에 적용시키던 걸 정부에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들이 얘기하는 알바생들이나 이런 경우는 계약직 젊은이들은 좋아요. 100% 적용시키는 게. 근데 노인 일자리, 즉 60세 이상이 되는 분들은 술자리가 없는 거라
관리소 입장에서도 보면 같은 봉급을 170을 주는데 모집 공고를 내면 50대 초반들이 줄비하게 와요. 170, 180이라니까. 중소기업 지금 얼마씩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분들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완화시키면서 아파트에서도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를 왜 없앴느냐 이거죠. 아파트 경비원 자리가 사라지는 와중에도 경비원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당한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었죠. 관리비 절감 측면에서 인건비를 또 줄이기 위해 가지고 현재 있는 경비원들을 반 정도로 줄이자. 아니면 야간에는 전부 다 퇴근을 시키고 기동 순찰대를 운영을 하고 또 대신 문은 세코마 장치를 하는 것이 검토가 됐었어요. 또 주민 동의까지도 받아보니까 주민들께서는 거기에 아직 적응이 안 된 거라. 최근에 그 아파트 짓는 데는 최초부터 그와 같은 시스템이 돼 있고 관리원들이 별로 없는데 현재 이분들은 주민들은 이게 젖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바꾸려니까 상당히 거부 반응이 높더라고요. 이래서 이분들에 대한 삶의 질도 보장해주고 또 노령화 시대에 고령화 시대에 생계에도 좀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 세코마 장치는 하지 않고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비 인원을 감축하자는 목소리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 전체 투표에 붙여진 결과 대다수의 주민들이 경비원을 선택한 거죠. 찬반 면에서는 약 한 70 내지 80%는 반대하고 한 20, 30%는 참 찬성을 했는데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이분들 계속 있는 게 낫겠다. 실질적으로 금전적으로 따져보면은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개 세대당 돈 1,000원 정도만 더 내면은 그대로 전부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걸 감수를 하고서라도 같이 있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어요. 종합적인 의견입니다. 자칫하면 잃을 뻔했던 자리 경비원.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의 일자리를 투표로 지켜줬습니다. 인원이 구조정된 데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터를 잃다 보면 또 거기에 대한 생계라든지 모든 것이 또 수입면에서 적다 보면은 가족 생활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더 나가서 심지어는 늦게 자녀분들 있는 사람들은 학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 구조정 한 사람도 없이 같이 갈 때는 상당히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내 직장이다, 내 일터다 생각하고 우리 관리원들도 3일째가 돼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불안감이 사라지고 나니 아파트에 대한 경비원들의 애정도 더 커졌습니다. 오래 함께해온 진짜 가족처럼요. 저희 참 관리원분들 중에서 일부 얘기는 아직도 생계를 자기가 아니면은 유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나이는 60이 좀 넘었지만 아직 자녀들도 여기지도 않았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꼭 직장이 있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해소되고 나니까 상당히 흡족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대부분 맞벌이인데요. 맞벌이로 인해 생기는 빈자리를 경비원들이 채워주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지인이 아는 사람이 전달해야 할 중요한 물건이라도 생기면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이 필요한데
이럴 때 경비원은 구원 그러면 투수죠. 시간이 몇 시에 찾아가느냐. 거기서 이제 20시, 이제 25분.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에겐 든든한 이웃집 할아버지고요. 꽃남 아파트에서. 놀러 왔어 친구한테? 네. 잘 놀다 가요. 네. 맞벌이 부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기들 어리고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택배라 같은 것도 이제 또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고 무거운 거는 저희들이 아예 택배가 오면은 10kg 넘는 건 아예 그 현관 앞에 수시로 엘리베이터로 CCTV로 볼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러면 무거우니까 거기다 앞에 있는 나들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핸드카로 캐리어로 해갖고 끌어다 드리고 또 직접 문 앞에까지 배송을 하게끔 확인을 해서 그 어려움이 없도록 편의를 봐줬을 때 굉장히 보람을 느껴요. 아저씨 그 무거워 죽겠는데 또 일하고 힘들어 하실 때 가정에 딱 들어가서 아우 그거 문 앞에 있을 때 굉장히 이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 또 개선도 해드리고 또 자녀분들 어린아이들 제 그 손주나 손녀 같이 이렇게 참 정감을 나누면서 참 다독거려지면 주민들도 상당히 고마워하고 내가 비록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아저씨 같고 아버님 같고 그럴 때 주민과의 그 밀접한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든 사람은 몰라도 난 사람은 안다 했습니다. 경비원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에게도 경비원은 소중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수차례 불안한 위기를 겪었기 때문일까요? 서운하진 않을 거예요. 네, 서운하지 않도록 제가 많이 노력했으니까. 오늘따라 경비원들의 어깨에 더 힘이 느껴집니다. 참 다른 데는 구조조정해서 좀 인원도 많이 줄인다고 하는데 참 그 저희들 식구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같이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화이팅! 앞으로 열심히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늦가을 햇살이 참 따사로운데요.